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청춘이라고들 하죠. 2015년의 청춘, 대학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GBS는 4부작 기획으로 우리는 왜 대학에 다니는가라는 물음을 내봤습니다. 첫 순서로 현재 학생들의 대학 생활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황하연 기자입니다. 대학에 왜 온 것 같아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이 다 가니까 왔던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흐름에 맞춰 온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꼭 대학을 가야지만 뭘 할 수 있고 뭐 어떤 걸 해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항상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과인지 이런 걸 꼭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에 온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드물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주체적이기보다 수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자기에 대한 생각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야말로 그제서야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듯 대부분의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대학 생활의 의미를 잘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겁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공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롤이나 당구나 뭐 PC방을 가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과제 있을 때는 과제 한 번씩 하고. 청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전에 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학생들은 청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취업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눈앞에 닥친 취업 준비에 바쁩니다. 그래도 1학년 때는 그렇게 한 걸 한편으로는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밌었기도 하고 하니까 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좀 후회스럽긴 해요. 그때 2년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전공이랑 아무 관련 없는 거라도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놨으면은 뭔가 지금 3, 4학년 때 마음의 여유가 될 건데 그게 주체적으로 의미를 찾아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대학생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대학생일까요? GNU 뉴스 황하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정일까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송민혁 씨. 송민혁 씨는 군입대를 하기 위해 8번이나 지원했지만 아직 입영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역 시기와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학기 초에 군입대를 지원하는 대학생들이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군입대 재수 삼수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려고 지원을 계속 했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휴학 시기 맞추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휴학을 안 하고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입대한 육군 모집 경쟁률은 10.2대 1이었습니다. 희망자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상반기 입대를 원하며 모집 방식이 올해부터 선착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군으로 지원 입대를 하게 돼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지금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군대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못 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군입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무청 홈페이지엔 군대 언제 보내주냐, 휴학까지 했는데 남의 인생 망칠 거냐 등의 불만 섞인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대 시기가 불확실하기에 입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동반 입대를 선택해보지만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로 쉽지 않습니다. 모집병의 경우 자격증이 합격에 유리하게 적용하기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징집대인 대한민국에서 군대에서 필요한 소양과 재질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대도 경쟁이 돼버린 세상. 합격을 향한 청춘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GNU 뉴스 윤혜림입니다. 몇 주 전 우리 대학의 한 학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대학가의 잘못된 술 문화, 강예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학교 정문, 술에 잔뜩 취해 애정행각을 하거나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갑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서 있어 사람들은 차도 쪽으로 피해 걸어갑니다. 3월 초 많은 술자리로 인해 학교 주변 술집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히 단체 행사를 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예약을 하는 등 술집 잡기도 어려울 만큼 술자리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마셨고요. 동아리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뒤풀이로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술자리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술자리 많이 길어지기도 했고 다음날 맨날 1교시라 가지고 좀 힘들었었고 집중을 잘 못해서 되게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94%에 달합니다. 또 잦은 술자리로 인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개강 이후 대학생들의 잦은 술자리로 동네 주민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계양파출소에 의하면 하루 평균 2~3건의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고성 망가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술 때문에 뭐 다른 친구들하고 아니면 일반인과 싸우는 경우가 3월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을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적정량을 넘어선 학생들의 과음은 여전합니다. 성인이 되어 접하는 음주 문화, 대학가의 올바른 음주 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강예원입니다. 다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우리가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어떤 걸 검색할 때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150회 온마이크는 빅데이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크다라는 의미의 빅과 자료라는 의미의 데이터가 합쳐진 말입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적는 글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고 여기에 사진, 동영상까지도 포함됩니다. 요즘 SNS나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공간이 활발해지면서 무분별하게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회사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이 수많은 자료 중에서 특정 분야의 자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빅데이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빅데이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경우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버스의 노선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서울시가 심야버스 노선도를 조정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했었는데요.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용량, 서울 시내 한 달치 통화량 등의 자료를 모아 어느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야버스를 배치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구글 번역기, 이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되죠. 구글이 수억 건의 문장과 번역문을 번역기 안에 데이터로 저장해 놨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에서 번역을 원하는 문장과 비슷한 말들을 추론해 번역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의료, 기상정보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활용됩니다. 빅데이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도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점점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중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늘고 있는 사고들도 이 기술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 기술로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연구가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8년 동안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범죄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라 예상되는 곳에 경찰을 배치했는데요. 그 결과 10곳 중 7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거의 70% 정도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해 교통사고와 자살을 막고 재난을 대비하는 등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마냥 좋다고 방심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생활 침해와 보안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이후입니다. 빅데이터가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빅데이터가 해킹을 당한다면 모든 데이터, 즉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한 회사 또는 기업이 독점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안의 문제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화학식품공학과 정덕화 교수가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제3기에 이어 제4기 협의회 회장을 연임하게 됐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경상대학교가 3월 27일 BNIT R&D 센터 1층에서 경상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학친화형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해양과학대학의 교육관을 개관했으며 이러한 교육공간이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대학교가 3월 30일 BNIT R&D 센터에서 산학협력정책연구소 개관식 및 2015년 산학협력 기업 자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산학협력정책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설립한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22개의 기업이 참가해 부스를 설치했고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3월 31일 제70회 식목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명학관에서 팔각정 부근까지 나무를 심었으며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생명학과 주선태 교수가 고기 먹는 채식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은 건강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정계준 교수가 조경수로 좋은 우리 자생수목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우리 자생수목들의 번식과 재배 방법을 연구했고 한국조경신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주 연재해왔습니다. 이번 책은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펴낸 겁니다. 인재개발원은 학생들의 사회교육 및 취업 진로 지원을 위해 3월 31일 국제학원 파이오니아 오디토리움에서 김인성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과 주식회사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호 회장을 초청해 잇따라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인성 본부장은 청년의 진로, 취업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최병호 회장은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습니다. 경상대학교와 병무청이 4월 2일 대경학술관 모의법정실에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병무청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라는 주제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박창명 병무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대변인 등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립국어원이 1년간 대중매체에 나온 새 낱말을 조사해 2014년 신어를 발표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말들과 SNS의 발달로 새로 생겨난 말들이 꽤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신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나도 배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NU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